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내가 수능을 깎였는데 왜 깎였는지 그것도 내 점수가 그렇구나. 어떤지 그걸 막 설명을 지우고 구조절도 하는 치면 거. 안 돼. 아, 진짜 그것도 죽일 것 그렇구만. 같아 진짜. 곧 죽일 수도 근데 있어. 이게 그냥 설명이 아니라 막 감정을 실어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소리를 싫어. 감정에서 끌어올라. 저는 그 진로쌤 목소리야. 근데 그건 너의 취향의 문제긴 해. 제일 낮은 목소리 싫어하는. 근데 진로쌤은 좀 미쳐버릴 것 같긴 해. 나 콧구멍이랑 눈 마주칠 때마다 그냥 죽고 싶어. 대박이었어. 맞아. 목소리 너무 크냐? 거기 커. 아니 그쌤 여기 수업 안 들어왔어. 까먹었어. 개꿀이네. 계단에서인데? 그리고 애초에 진로면 그냥 자기 알아서 발표하라고 아니 말이 아마. 일단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보시면 좀 우선순위를 좀 물어볼까요? 혹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연관인 게 있었나요? 누나. 그 뭐 이상 그림 나오고 설상들 네. 시중 문제 같이 만들어 22부터 27번 거기요. 23번이요. 22, 27 어떤 라인? 좋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작이 화작. 화자는 매치요, 매치. 네, 잘합니다. 매치를 해요. 네, 잘합니다. 현대시 아 오늘 현대식 28 선모 네, 28. 28. 소리 들렸는데 비문학 하나 3개 중에 뭐가 3개 중에 뭐가 네, 제일 수정 됐고. 3번 틀렸는데 아니십니다. 안 해요. 좀 억울해요. 억울한 게 아니라 실력이에요. 차라리 지금 잘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7번이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7번. 미니로. 7번. 너무 귀엽지 않아, 민? 쇼츠 나오냐? 민? 매치 때? 어? 매치 때 쇼츠 나오지. 아, 맞아. 쇼츠 아 나왔어. 맞아. 얘는 아닙니다. 네? 얘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닙니다. 근거도 14번이요. 4번. 네. 야. 나 이야. 14번이요. 질문 보여. 근데 정말 정답률 이게 정답률 탑 5 안에 탑10 안에도 안 들어간 문제들이야. 저 14번 꽤나 확실하게 찍었는데. 몇 번 냈어요? 4번이요. 4번. 와, 첫 번째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14번, 네. 4번 같은 그래서 경우는. 14번 찍고 15, 16, 17 고민했어요. 여보세요. 다음 거 어디였어? 객관적으로 어느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여기 14번에서 이거 오타 있대요. 용질 있죠? 첫 수출부터 용질. 이게 어디야? 여기 일정한 양의 용기를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용기를 하자. 아나 이거 그냥 스무스하게 읽느라고 몰랐어. 나도. 비문학 3개 중에 뭘 하는 게 나으려나? 과학이 낫지 않을까요? 과학이 제일 어려운데. 나왜 과학을 잡아줬지? 과학을 맞았어. 2교시는 그러면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여기 현대시, 현대고전시 해보면 되겠네요. 우리 앞 시간에 비문학을 했으니까 그 비문학 이미지를 좀 갖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기술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술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기술이 어디 있어? 몇 번이요? 14번부터 17번. 이게 기술이에요? 그럼 기술이지 뭐예요? 기술과학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인데. 무슨 중이야? 주인공 마지막에 과학은 기술이 비슷하죠. 기술은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죠? 기술의 포인트는 뭘까? 기술을 알아야죠.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각 부위의 특징. 그래서 각 부위의 특징 또 기능 또 순서 그래서 이 메커니즘 기술의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은 그걸 이해하셔야죠. 이 나머지 지문들 우리가 약간 열심히 읽었었던 지문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세다면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진짜 세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대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이 구조들을 완벽하게 정보량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이라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생으로 주는 정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이 졸라게 많아요. 다른 질문에 비해서 실제로 낯선 정보량이 많은 게 과학기술 질문의 특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지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라야 돼. 제대로 풀려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에서 시간을 대충 쓰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행운에 좀 기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포인트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비례. 기술 지문이 나오는데 무조건 비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3점짜리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풀었는데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비례 진짜 기본기가 나왔어요. 정말 믿어. 비례는 수능도 그렇고 무조건 문제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비례도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 여러분들 막 비틀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막 기술 지문에 여러분 위양성, 음양성 기억나요? 그렇게 일반적인 비례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거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꾸로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쉬운 질문들이었다. 어렵지 않았다. 네. 아무튼 기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기하면서 좀 팁들도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해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용매라는 개념이 나오고 용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요 국어가 아니라 뭐의 영역입니까? 국어가 아니라 뭐의 영역이야? 과학의 영역이고 상식의 맞아 중학 과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산발이 가지고 소금물 녹여보고 설탕 녹여보고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 선발. 여러분 용매가 뭐예요? 성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용매가 뭐야? 용매. 지는 거. 녹이는 거. 녹여.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용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액체인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액체로 사용되고 용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녹는 거. 요 이미지가 되게 있어야 돼요. 요 이미지가 안 그러면 글감이 되게 어려웠다. 근데 이거는 국어 선생님 알려줘야 되는 영역일까? 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비문학을 다루는 태도 봐봐 지금부터 하면 안 늦어. 물론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게 뭐냐면 이런 과학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은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중에 DNA 환장해요 여러분들. DNA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A, H 막 G 구한이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도 끔찍하고. 구한이 너무 구한이. 과중인데. 와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다음에 막 양자 역할 나오고 맥스웰의 방정식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나는 수능장 가서 틀려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지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다 하래?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해. 다른 거 바라잖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문학 풀어야 돼요?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풀어야지. 풀면서 이런 용매, 용질 같은 용어들에 익숙해야 돼.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 이거 아무도 못 도와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면 좋은 대학 못 가. 오지 말라는 거야. 좋은 유수의 인서울 대학들은 용매와 용질을 모르는 친구들은 저희 대학에 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학 지식이에요. 과포화 상태에 있는 애가 어디로 넘어가고 싶대요? 포화 상태로 넘어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가?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 이거 기본 상식인데. 이거 풀면은 좋은 대학 못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염분,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올라가니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 물이 이동을 하니 짠 물을 먹어야 되는가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당연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전자도 원래 양극화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가 존나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중성자로 넘어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학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철학으로 가면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에 대한 융합성.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가 많고 얘는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무튼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지금 물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뭐야? 다른 데로 뽑아내고 내가 적당한 양만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읽을 때 버거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단연해져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결정하는 포화 상태의 호환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수출되는 것을 결정화 공조를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되는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정화. 여기 결정화를 만드는 결정화 공정. 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정화 공정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초, 임계, 유체. 벌써부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주겠죠.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배우는 거야.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알고 있나요? 임계점. 임계점이 뭐예요? 최대 한도 임계인점. 임계점이 임계점. 임계인점. 이게 아까 전에 그 뭐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임계점이 뭐예요? 임계의점. 그럼 임계가 뭔데 이 자식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이런 거잖아.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고체에서 뭐로 돼? 액체로 되고. 전충 아닌데. 맞아? 아,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어디가 안 돼? 일단 기체가 될 수도 일단 눈 감아 드릴게요. 얘는 뭐가 돼? 기차가 된다고. 그래서 근데 얘가 얼음일 때는 얼음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뭐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물론 확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되고 갑자기 뭐가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기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도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 임계 이미지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임계 온도 그 다음에 임계 압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시죠.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예요. 그러니까 얘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액체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그럼 뭐가 돼? 액체로 존재할 수 없으면 뭐가 돼? 기체가 되겠죠. 그 지점들. 그리고 임계 압력도 마찬가지다.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인 거예요. 기체 임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고 갈 것 같아요.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칭이 만들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초임계 상태에서는 물질의 분자 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은 가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상식선이죠? 기체, 액체. 이런 결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고체일 때는 얘네들 어떻게 붙어 있어? 딱딱딱.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액체일 때는 우리가 맨날 과학 시간에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 기체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액체와 기체 사이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초임계 유체 상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나 봐봐. 이걸 내가 읽고 있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과 친구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 문과 친구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문과 친구들도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우리 이과분들도 경제나 철학 같은 것도 당연해져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보다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주고 있죠. 거리가 넓다라는 건 뭐와 똑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유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 또한 초인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서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뭐를 조절한다 정도만 따주시면 되거든요. 뭘 가지고? 압력. 그렇죠. 압력을 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면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야? 밀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걸로 인해서 뭘 조정할 수 있다? 고체의 입도를 뭔지 모르겠지만 조절할 수 있다 정도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약속해야 돼. 비례가 나오면 넌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것도 상식선이라니까.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존재가 있으면 누른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정상적으로는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애가, 지하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밖에서 원래 여기 밖에 있을 애를 찌부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상태가 뭐랑 똑같아? 과포화 상태랑 똑같은 거야. 압력을 올림으로써 원래는 100만큼 포화할 수 있는 것들을 200만큼 포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이런 얘기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는 방법들.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웃겨. 너무 당연한 과학 상식선들이거든. 근데 여기서 시간을 걸리고 있다? 그럼 내가 과학 지능이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생각보다 이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유전, 이런, 이거 뭐라고 하냐? 유체역학이라고 하냐 이런 것들? 뭐라고 해? 중학과. 아이씨. 지역과. 생명, 그래 유체역학.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화학 쪽으로 가는. 그 뭐야? 물체가. 그냥 과학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파트가 그렇게 많잖아. 범죄도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도 뭐 확률 파트, 뭐 파트 이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고. 그다음에 중학과. 그다음 뭐게? 그다음 세 번째 사거리라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너무 정직해. 정보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가스 공정에서는 그래서 GAS 공정이래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가스 공정이 나오면 그 다음 또 뭐야? 다른 공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 공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문제에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여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인계 이산화탄소라는 정보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건 잡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얘를 뭐로 사용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용매라는 이 반쪽짜리 용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죠. 이 반용매가 뭘까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정의가 나옵니다. 반용매는 용질은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인대요. 대칭이니까 갖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용매랑은 뭐하는데? 섞이고요. 용질이랑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그래서 얘가 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얘를 집어넣으면 용매는 뭐예요? 섞이게 되고, 그죠? 용질은 결국은 뭐예요?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이 대칭에서 얘로 들어감에 따라 결과값이 바뀌잖아. 가만히 있었을 때 얘가 가만히 있었지. 근데 얘가 들어가면 용매는 섞이고 용질은 튀어나오고, 그럼 여기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변태가 돼야 돼, 그 대칭들을. 그래서 이 가스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별 5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죠. 여기 부분에 인과가 나오면 잘 맞추거든요. 근데 항상 이 1번에 스타트 하는 이 부분을 맨날 놓쳐요. 빛이 들어오면, 액체가 되면, 전기가 흐르면 이라는 얘가 뭐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답률이 제일 높은 기술 지문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다 이 인과관계에서 틀리는 거 보면 다 여기다. 그래서 항상 이때는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로 된다요? 첫 번째 스텝이 물질을 액체 용매로. 예.
네.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였어요. 첫 번째 시작은 녹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야?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용매 플러스 용질의 느낌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다른 용법에서는 이게 어떤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후 용기를 밀폐하게 됩니다.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 액체 용매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또 대칭성이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있는 애와 이게 처음과 나중에 이야기를 바뀌어요. 지금 용매와 용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넣는 거야? 반용매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를 여기에 맞춘다는 거야, 여기에 맞춘다는 거야? 여기에 맞춘다는 거야, 여기에 맞춘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에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 전후가 만들어졌고 온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맞출 건가 여기에 맞출 건가에 대한 대칭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온도 맞추고 그 다음에 반용매 주입.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났죠. 그럼 이제 용매, 용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넘어갔겠죠. 그래서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섭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별 5개예요. 마지막 한 줄이지만 맨날 이거 대충 읽고 오거든요. 봐봐.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별 5개 치시는 버릇을 치세요. 이게 이 구조가 나오잖아. 기술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면 특히나 또 마지막 줄이야? 와, 이거는 쓰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용질 나왔는데 이 용질 나오잖아. 이 용질의 양은 뭐에 인과를 받는데요? 농도에 인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비례 이거 안 잡았으면은 땡이야. 내가 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언제나 수능에서 틀릴 수 있는 옵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축할 때에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액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있는 얘기들을. 고체 입자 석출하는데 이것도 뭐야? 첫 번째 시작이 뭐야? 첫 번째 시작이 용질 분자가 모여서 뭐를 이루어야 돼? 집합체가 되어야만 결정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집합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결정액이 만들어지지 않겠고, 그래서 비례가 또 등장하죠. 별 5개 치고 들어가야지. 혼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정액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 수가 너무 당연한 말이야. 분자 수가 너무나 높고요. 그럼 당연히 결정액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결정액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분자 수가 적어져서 고체 입자 크기는 작아집니다. 요거를 나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장에서도 써. 특히나 3번 몇 번 문제? 특히나 17번 같은 문제 아래다가 적어놓고 풀어. 나 제발 부탁이야. 아 진짜로.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열받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3점짜리 봐봐. 17번 17번 보면 나머지 것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머지 게 건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2번 볼게.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 입도가 더 작은 것은, 그래서 가나와 비교를 했을 때 혼합물의 농도와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이게 변수 바뀌는 값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뭐야? 농도 차밖에, 농도가 다른 거잖아. A는 0.0인 거고, 그죠? 나 같은 경우는 0.03이란 말이야. 근데 속도가 같으니까 얘는 고려할 농도가 아니고, 근데 얘는 35가 됐고 얘는 25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도의 정의를 심지어 친절하게 설명까지 그 앞에 입도가 정의가 뭐였어? 따로 빼주잖아. 입자 하나의 평균 지름이라고. 이렇게 생긴 입자의 평균 지름이라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뭘까? 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지? 그럼 여기 농도야. 봐봐. 농도가 크면 클수록 용질 분자가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럼 결정액이 커지고,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냐?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용도가 높은 건 뭐야? 여기가 높지. 그럼 얘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크기가 작아진 거잖아. 이 작업도 못하면은 여러분 수능에서도 거의 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깔끔하게 줬어 지금. 예쁘게 줬어. 속이지도 않고 순서대로 한 다음에 그냥 체크만 했어도 맞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내가 접근조차 못했다?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번이야. 내가 얘 화를 내는 이유는 얘가 1번이라서 그러는 거야. 만약 여기가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에 있어서 틀렸으면 그럴 수 있어. 거기가 정답 맨날 이런 거 4, 5번이거든요. 이런 거 맨날 여기서 이제 비트로 이렇게 막 여기 바꾸고 뭐 if 좀 때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번조차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가볼까? 심지어 가스 하나만 생각을 했었어도 되는 건데. 그리고 한편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문단을 넘길 때는요, 항상 마음가짐이 뭐야?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여기서는 반용매가 이산화탄소였지.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용매와 플러스 용질인데 이 용질이 바로 뭐였어?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나밖에 안 나올게, 이 차이점이. 그 다음에 이거를 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스 공정에서는 결정하려는 물질과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고압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 아까 전에는 반용매였는데 이번에는 용매의 역할을 하는구나. 분사 직후 초인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게 됩니다. 이때의 혼합물에서도 결정액이 생성이 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위쪽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가스 공정과 레스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입니다.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임기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 압력을 조금만 올리면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고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에서도 잘 붙습니다. 이건 문제를 묶어서 얘의 특징, 왜 이산화탄소를 쓰는가에 대한 특징, 왜 이런 얘기로 이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14번 질문이었네요. 14번 1번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얘와 얘의 차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용매가 아니었죠? 반용매였죠? 하지만 얘는 용매였으니까 수 있다가 등장하는 거야. 수 있다. 1번 괜찮고 2번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잖아. 용매가 용질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반용매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없어지니? 얘가 줄어들어?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었어. 그럼 얘는 100을 넣었어. 그럼 총 토탈은 뭐가 돼? 300이 되겠지. 토탈은 300이 되지만 용질이 어떻게 돼? 빠져 나오고 이 반용매와 용매는 뭐하는 상태겠어요? 합쳐진 상태겠죠. 도대체 용매가 왜 줄어야 돼? 여기가 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매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죠. 3번.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제대로 읽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다시 이거를 굴릴 때 있어서
2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줄어든다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 그럼 진짜 줄어들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문단으로 가야지. 그럼 어디 문단 가면 되겠어? 여기 가면 되잖아. 어디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 보시면 다시 읽어보셔도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런 스텝들을 정해져 있어야 돼.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막혔을 때의 그런 스텝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3번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그죠? 4번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포화 상태를 돌아가는 경향으로 인해 용질이 속출된다. 이거 어디 있었어? 첫 번째 문단에 있었고 상식이야. 5번 초인계 이산화탄소는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서 결정화 공정에 쓰이기도 적합하다. 어디 있었어? 마지막 문단에 있었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지. 1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의 혼합물은 뭐예요?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의 혼합물은 뭐야? 이거. 여기잖아.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봐봐.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해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해봐. 얘와 얘의 차이가 뭐였냐고. 얘와 얘의 차이가 뭐였냐고. 몇 번이었어 그래서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용질이 소임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여있고 이게 얘와 얘의 차이야. 이산화탄소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시간 단축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16번도 틀리신 분가 있었는데 16번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더 높은 함량에서 만들면 더 우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결정화 공정에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지는데 더 뭐한데?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농도가 뭐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과정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몇 번입니까? 5번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용도가 높다가 이게 와. 17번. 자, 1번을 바로 지웠는지 못 지웠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10평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뭘까요? 여기서 보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스인지 레스인지를 구분해야 돼. 근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는 면에서 얘는 주입을 하는 거고 얘는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무슨 공법이다? 가스 공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어야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 패턴. 1번 가와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것. 나죠. 뭐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겠지. 농도 때문이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농는 A 양이 다르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벌써 틀렸어. 왜? 얘는 이산화탄소에 녹는 거야? 아까 어디서 나왔게? 여기서. 얘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가스라서 안 녹는다. 벌써 끝났잖아. 이렇게 풀어야 인정이야. 이렇게 풀어야. 느낌 말고. 3번 나와 나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나와 다 아니 입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른데 과포화 속도는 같다라는 근거가 뭐죠?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4번 가와 다에서 섭출된 A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에서 섭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군. 이것도 뭐에서 불러와요? 아까 전에 이거 잡았나요 이거? 양은 뭐에 연결된다? 농도에서 연결된다. 이게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돼. 양을 그럼 어떻게 결정하면 되지? 여기서 물음표가 찍는 게 아니라 양은 당연히 농도에 영향을 받는구나 를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의 문제라고. 내가 4번을 한 번에 안 보였다면 뭐가 더 약했다. 이 비례를 끌고 가는 능력치가 되게 약했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연습을 안 해. 나 어차피 3점 못 푸니까. 어차피 나는 그거 할 거니까. 그럼 평생 못 풀어.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기 때문에 가와 가보다 나가 느려요.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겠고 느리기 때문에 느린가? 농도가 많고
농도가 많아야 빨라야 되는데요. 네, 농도가 높아야 요게 빨리 될 테니까요. 그죠? 안 되네. 느리기가 아니라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7번은 근데 이거 다른 거 다 떠나서 난 이거를 안 해봤다라는 게 너무 화나. 요거를 안 해봤다라는 게 너무 화나. 근데 이거 정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문제야. 탑 2인가 3인가. 원이 뭐예요? 뭐니 뭐였지? 이번에 응. 어려웠어요. 문학 어려워서. 아니 쉬웠어. 근데 문학 어려운. 문학이 어렵거든. 많이 나가고 문학이 어려웠어. 너 문학 뭐가 제일 어려웠어? 세 개, 네개 주. 저그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돌이 뭐죠? 아, 무섭죠? 그 그림 있는 거. 그림 나와. 동해 나오는 동해. 동해 보고. 거기를 먼저. 시작 그러면 조금만 시작할까요? 5분만 시작. 문학 한번. 문학. 문학. 이대봉도 재밌더라. 이거 이대봉도 재밌더라. 근데 여기서 결론은 총선을 했는데 여기는 왜? 옛날 사람들이 이